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법률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길 바라는 옆집 최변 최선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유족들이 망인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에 대해 상담 오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직 정신도 차리지 못했는데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상속 재산 중에 빚이 더 많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법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망인을 의미해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을 쉽게 설명하면 고인의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인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상속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지, 가족 중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빨리 파악하셔가지고요. 상속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법에 그 상속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비속은 사망한 자의 그 아래를 바로 얘기를 해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와 동순이고요.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되고요.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되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이 됩니다. 그 동순위인 분들은요,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고인의 유언 증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증서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피상속인의 고인의 재산 조회하기.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그 재산 상황을 알던 모르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인의 그 재산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상속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그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화 신청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 고인의 사망 6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구청이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들은 제가 위에 같이 띄워놓을 테니까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구청에서 지적 전산 조회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서 가압류, 압류, 저당권 설정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고인의 채무나 법적인 분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으십니다. 고인에게 받을 상속 재산 중에 적극 재산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고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처분, 수령 등 어떠한 법률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 승인이 돼서 피상속인 고인의 그 채권 채무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단순 승인 행위에는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고인이 빌려준 돈을 수령하는 행위 등도 모두 포함이 돼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조회 결과 고인의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상속재산 조회를 했더니 빚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든 한정승이든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고인의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법원 신고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감까지 첨부해서 상속인들끼리 작성한 상속포기서는 법원에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상속포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재산은 물론 부채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걸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무를 다 변제하고도 운이 좋아가지고 재산이 남으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통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중에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요. 1순위 상속권자 중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권자는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요. 2순위 상속인들에게 2순위도 모두 포기하면 3순위 이런 식으로 4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순차적으로 빚이 더 많은 고인의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게도 보이시죠? 이 4순위, 1순위부터 4순위가 모두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 포기를 잘못했다가 친척들에게 역적이 되는 것이죠. 다들 법원에서 소장 등 각종 문서가 날라오거나 법원에 참석해야 하는 것에 막연히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명절에도 잘 보지 못하는 고인의 조부모들의 형제들까지 빚이 상속이 돼서 소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순위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요. 1순위 상속인 중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간과하고 처리해서 골치 아파진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정 승인에 좋은 점들이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지만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요. 번거롭더라도 1순위서부터 4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 중에 주택이 있으면요. 주택 기준으로 약 1%에서 3.16% 정도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빚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비용을 부담하고 4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주는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요.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을 위주로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운 부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상속은 가족법 중에서 법리가 복잡하고 케이스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슈가 많은 경우에는요.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될 때마다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였습니다.